안녕하세요. 워머의 구멍가게 워머입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도 진짜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한 것도 없는데.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나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힘내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백영옥 작가님의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라는 책입니다. 저작권상으로 책의 일부만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첫 영상이니만큼 많이 부족하고 어색하겠지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밑줄이 당신에게 스민다면. 한때 저는 서점 직원이었습니다. 온라인 서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 건 가을에 책이 제일 안 팔리기 때문이라는 것. 서점 직원에게 가장 부족한 건 정작 책 읽을 시간이라는 점 말이죠. 오랫동안 소설가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 대신 소설 리뷰를 쓴 시간이 더 길었어요. 소설가가 되는 대신 소설가를 인터뷰했습니다. 대신 인생. 나쁘지 않았어요. 좋지도 않았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채 계속 이렇게 살게 될까. 늦은 퇴근길 멍한 얼굴로 정류장에 서 있다가 놓쳐버린 버스가 막차라는 사실을 깨닫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지하철 막차를 타자니 하이힐을 신고 500m를 질주할 자신이 없고 택시를 타자니 할증부터 걱정되는 궁색한 청춘이었죠. 만약에 말이에요. 전지적 시점으로 인생을 기술할 수 있다면 그때 제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후 네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 저 417번 버스에 네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붙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제게 이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쉬고 싶은데 자꾸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미웠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충고만 하는 사람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때의 저에게는 충고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책이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이 제 곁을 떠났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지만 책만은 외로운 저의 곁에 끝까지 남아줬어요. 지친 날 침대로 기어들어가 스탠드를 켜면 머리맡에 책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자, 이제 혼자 책 읽을 시간이야. 사표를 내기로 결심한 오후만 있던 어느 일요일, 헤어졌던 그와 다시 한번 헤어진 그 저녁에도 책은 제 옆에 있었어요. 울다 지쳐 그림자마저 말라버릴 것 같은 밤,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제가 찾아낸 건 문학의 외할머니처럼 느껴지는 심보르스카의 시였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야속한 시간.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두 번은 없다 중에서. 두 번의 똑같은 밤도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밑줄을 긋는 손이 떨렸습니다. 책 속의 글자 하나하나가 보드라운 손가락처럼 울먹이는 저의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어요. 서점 직원 시절부터 늘 책방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 서점이 약국 같은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책 속의 문장을 약 대신 처방해주는 동네 약방처럼요. 가족이나 연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혼자 책 읽는 시간이나 너의 그림자를 읽다처럼 같은 상처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을 처방하고, 파블로 네루다나 한민복의 시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시는 따뜻한 차처럼 처방하는 거죠. 저는 연애 불능자예요. 저는 선택장애가 있어요. 저는 거절을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라고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해열제나 감기약 같은 책을 골라 처방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은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민인데, 어떤 사람은 변해버린 사랑 때문에 괴롭고요. 왕따였던 사춘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발목이 잡힌 사람도 있고, 어렵게 입사했는데 퇴사가 꿈이 된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던 건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제 손에는 책을 다루거나 읽다가 난 상처가 많습니다. 요리사였다면 저는 칼의 손을 가장 많이 베이는 사람이었겠죠.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는 홈런 왕이었지만 동시에 삼진 왕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처럼 느껴져요. 무언가를 사랑하며 산다는 건 그것이 주는 행복뿐 아니라 고통도 함께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어온 책 속 밑줄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상처에 가다 연고처럼 스민다면 그것으로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2018년 10월 배경옥. 제목, 말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날. 유리로 만든 컵에 따뜻한 레몬티 한 잔을 마시고 왔습니다. 심야 라디오 DJ를 시작하는 첫날, 세상 모든 것들의 처음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니까요. 시인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시인은 세상에 흩어진 단어를 고르고 골라 가장 적절한 말들을 우리에게 쥐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무심히 흘려버리는 말을 고르죠. 중요함과 소중함의 차이, 여유와 자유의 다른 점, 의문과 질문의 구별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느 날 유리창에 달라붙은 매미를 본 일이 있다.
나무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등잔만을 보았는데 유리에 달라붙으니 전혀 볼 수 없었던 매미의 배를 보았다. 징그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었더라면 유리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차단되고 싶으면서도 완전하게 차단되기 싫은 마음. 그것이 유리를 존재하게 한 것이다. 그러고 싶으면서도 그러기 싫은 마음의 미묘함을 유리처럼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는 물체는 없는 것 같다. 김소연의 마음사전. 시인이 말해요. 베두인에게는 낙타를 지칭하는 낱말이 1000가지도 넘는다고요. 북극의 그린란드에 사는 이누이트에게는 눈의 종류를 구별하는 낱말이 수십 가지나 됩니다. 스콜이 매일 퍼붓는 적도 근처의 어느 뜨겁기만 한 나라에서는 소나기를 뜻하는 낱말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 몇 개나 될까요? 마음속 풍경을 비출 수 있는 유리 같은 말을 당신은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시인은 사람에게 마음이 없었다면 유리 같은 건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요.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리는 것. 그것이 유리의 성질입니다. 특유의 성질 때문에 유리로 된 용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약병, 화장품 용기, 물병과 술병들. 어쩌면 유리는 삶의 아이러니를 재밌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말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힘이 들어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나기도 해요. 외롭고 우울한 마음에 병명을 붙일 수 있다면 위로받기 쉽겠지만요. 우리의 고민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우리를 흔듭니다. 밤이 되면 가게의 문이 모두 닫히고 커튼과 창문도 닫힙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활짝 열리죠.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온기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걸 포근함의 온도라 불러봅니다. 추운 겨울 당신의 손끝에 스치던 따스함을 기억한다면 몇 번이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곳이 유리 같은 곳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평생 보지 못한 당신의 뒷모습을 비춰볼 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투명한 문, 반짝이는 거울, 환한 창문 같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열고, 보고, 닫을 수 있게요. 제목, 사랑이 저지른 짓. 사람은 사랑의 숙주다. 소설 사랑의 생애에서 이 문장을 읽는데 언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근 듯 안도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사랑의 숙주라면 현명했던 한 사람이 사랑에 빠져 저지르는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자 사랑이란 이름으로 제가 저질렀던 바보 같은 일에 면죄부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자니? 헤어진 연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나요?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자 외로웠던 적은요? 손짓 하나,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그토록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나 자신이 미워서 잠 못 들었던 적이 있나요? 이 소설에 의하면 그 모든 일은 인간 숙주가 필요했던 사랑이 저지른 짓입니다. 질투에 눈멀어 그에게 저주를 쏟아냈던 일, 만나주지 않는 그를 찾아가 작업실 창문에 돌멩이를 던지려 한 일, 헤어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끊는 일, 그가 지금의 연인과 헤어지고 불행해지길 바라던 그 모두가요.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와서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사랑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랑했거나 사랑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했거나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총이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사랑은 자격의 문제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승우, 사랑의 생애. 사랑의 생애가 3년 전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한 대학 후배 선희에게 다시 사랑을 느낀 남자의 이야기라는 점이 제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선희 앞에서 자신은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던 3년 전의 그 남자 형배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선희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 영석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영석에게 선희는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영석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선희에게 무섭도록 열중했죠.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그와 나를 사랑하는 그 사이의 나, 아담과 이브 사이에 낀 뱀처럼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너와 나의 사랑의 시차는 왜 자꾸 벌어지기만 할까요? 작가가 말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저지른 짓이 아니겠느냐고요. 사랑이 괴로운 건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이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마음인 까닭이죠. 하지만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걸 영영 모르게 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잘 알다가도 갑자기 모르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일지 몰라요. 물속을 헤엄치는 사람은 수영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물과 자신의 팔과 다리, 호흡에 집중할 뿐이죠. 우리가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사랑에 대한 정의는 강가의 사구처럼 쌓여갈 거예요. 오늘 정의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삶에 대해 그렇듯 사랑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제목, 이별주의보.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 연애에 관한 사연들이 많이 옵니다. 사연 중에는 처음과 달라진 연인의 변화에 낙담한 사람들의 얘기가 특히 많아요. 문제는 그런 변화가 대개 이별의 징조라는 거죠. 나만 바라보던 그가 자기 시간, 공간을 요구하며 멀어집니다. 그녀는 제가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다가와 끝없이 저를 혼란스럽게 해요. 제가 그녀를 붙잡는 게 맞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변해가는 자기 모습이 절망스럽다면, 그런데도 지금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사귀는 게 아니라 헤어지는 중이라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지금 나쁜 연애에 중독된 겁니다.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청취자들의 이런저런 연애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사랑이 무슨 죄인가? 사람이 죄지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도 많아요. 너무 화가 나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별의 이유가 외도나 악의적인 거짓말일 때는 복수하는 방법이 101가지쯤 동시에 떠오르지만 결국 달라이 라마가 할 법한 말을 하죠. 그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라고요. 어째서 저는 그녀에게 복수하라고 그에게 욕이나 한바탕 퍼부어주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어째서 헤어진 그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기껏 충고해봐야 어차피 전화하고 알아서 욕하고 모르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다 저질러 본 일이기 때문에. 친구가, 선배가, 후배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한밤중에 술 취해 전화해봤고, 헤어지는 순간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해봤고, 그를 염탐하다 동네 미용실 입간판 안에서 마주쳐 평생 잊지 못할 발연기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만 망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이야 100번 이해하지만 그러지 않는 쪽이 더 낫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군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질기고 강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전에 내 인생부터 망가뜨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요. 그녀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 앞에서 꼼짝없이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럴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할 정도로 혐오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심리학 이론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애착 이론입니다. 애착 이론은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보울비가 정립한 이론이에요. 유년기의 부모와 아이 사이에 형성된 애착 정도에 따라 애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친밀감이에요. 상대에게 친밀감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 애착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안정형 애착. 친밀감과 의존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달인들. 불안형 애착. 친밀감을 갈망하고 연인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자신이 파트너를 사랑하는 만큼 파트너 역시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한다. 회피형 애착.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높아지면 자신의 독립성이 줄어든다고 여겨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끊임없이 줄이려고 애쓴다. 우리는 대개 이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인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란 걸 말이죠. 보고 싶은 마음은 애정 결핍이나 의지 박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친밀감을 원하며 끊없이 소속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개인의 의지 박약이나 애정 결핍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때부터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니까요. 당신의 너 때문에 숨 막혀 와 나의 너 때문에 외로워 얼어 죽을 것 같아 라는 말 사이에는 어떤 다리가 놓여야 할까요? 늦으면 늦는다고, 멀리 가면 간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주는 이 간단한 행동조차 하지 못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나요? 단지 내 쪽의 편의와 이기심 때문에 상대에게 주었던 아픔을 나는 얼마나 자주 너는 왜 이렇게 나만 바라보니? 왜 집착해? 라는 말로 지어박았던가요? 연인 사이에도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존재한다. 문자를 받았으면 답장을 해주는 것,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해주는 것,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주는 것, 이따가 전화한다고 했으면 정말 이따가 전화해주는 것, 멀리 간다면 간다고 말해주는 것.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략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의도적이지 않은 이런 무시 때문에 기다리는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은 괜히 집착하는 사람처럼 생각되고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다면 차라리 그냥 혼자 지내라. 괜히 사람 집착 중독자 만들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 사랑을 바라는가. 기다리는 당신의 잘못은 없다. 당연한 예의를 기다리는 것뿐이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 사랑의 성문법이 있다면 준영의 말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게임일까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지는 게 사랑일까요? 먼저 고백한 쪽이 패자이고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쪽이 사랑의 승자가 되는 걸까요? 사랑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몇 번이라도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당신은 절반 이상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고마움이 되는 사랑스러운 세계를 말이죠.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그것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도 모른 채 당신은 그저 사랑에서 이겼다고 착각하는 바보일 테죠. 네. 이렇게 오늘 배경옥 작가님의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여쭈고 싶네요.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이 제 유튜브의 첫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지만 앞으로 나아갈 모습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낭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가요.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사고